어휘를 습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암묵적으로 습득이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명시적으로 지도를 하는 건데요. 암묵적으로 습득이 되는 방법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독서예요. 독서는 그 누구도 부정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가 단어 하나를 내 안에 담을 때에는요. 그 단어만 암기를 하듯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긴 맥락 안에서 그 단어의 의미를 진하게 느꼈을 때에 나만의 단어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문장 하나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문단을 제대로 이해해야 될 때도 있고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책 한 권을 온전히 다 읽어야 그 단어가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법인 거는 사실이지만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독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다만 이 독서를 통해서 이제 어휘를 습득하는 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같은 단어를 각각의 다른 맥락에서 각각의 다른 문장, 각각의 다른 책에서 7번에서 10번 정도는 만나야 자기의 사용 어휘, 직접 생활 속에서 말과 글의 표현이 되는 어휘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또 명시적인 지도가 적절히 같이 들어가 주면은 이 두 가지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어휘도 부익부 빈익비 현상이 있어서 똑같은 글을 읽어도요. 자기 안에 담긴 단어가 많은 친구들이 그렇지 않은 친구들보다 그 다른 단어를 이해하는 힘도 훨씬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명시적인 지도 방법이 일정 수준 이상 정말 뛰어난 어휘력을 갖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웬만큼은 다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께서 그럼 어휘력을 지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실 때 흔히 이제 첫 번째 생각하시는 게 문제집 풀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집의 경우에 이렇게 잘 살펴보면은 인풋 형태로만 되어 있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어휘의 뜻을 알려주고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뭐 객관식, 주관식 이런 문항들을 이제 나열을 해서 익히게 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사실 또 표현할 수 있는 어휘로 만드는 데는 약간의 한계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휘는 저희가 그냥 많이 마음속에 갖고 있으려고 이거 어휘력을 늘리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방식으로든 사용을 하게 하는 건데요. 그 어휘를 내가 직접 사용할 수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어휘로 생각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하고 쓰기에 그 어휘가 나온다면 이 사람은 사고하는 것도 그만큼의 수준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한 방법이고요. 여러 가지 정말 명시적인 지도 방법이 있지만 부모님이 이제 현실적으로 하실 수 있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 방법은요. 우선 우리 아이들이 스쳐 지나가기에는 너무 아까운 이건 내가 정말 기억하고 싶고 말로 사용해 보고 싶고 담아두고 싶은 어휘를 아이들이 읽는 재미있는 동화책 문학 작품에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만의 문장 노트를 만드시는 거예요. 단어 노트가 아니고 문장 노트. 그 단어가 포함된 문장을 옮겨 써보는 거예요. 노트는 되게 큰 느낌이 드니까요. 저희가 수첩 같은 걸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 페이지에 한 개씩만. 그 위에 어휘를 쓰고요. 그 어휘가 쓰인 문장을 쓰는데 사실은 이제 그 어떤 문장이냐 어떤 어휘냐에 따라서 한 문단을 그대로 옮겨 써야 더 좋은 것들도 사실은 많지만 그렇게 하면 일단 오래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는 한 문장에서 많아봐야 2문장 정도만 권해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3개월 정도만 해도 벌써 90개의 어휘가 아이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동화책에서 뽑지 않고 그냥 사전 같은 데서 찾아서 쓰고 어휘의 뜻도 쓰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사전에도 물론 예문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제가 왜 문학 작품을 권해드리냐면 우리 아이들이 마음에 훅 들어온 책, 아이들이 읽으면서 정말 좋았던 책으로 해야 거부감도 덜 하고요. 무엇보다 저희 어른들이 자기 어휘력 높이기 위해서 필사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스스로 필요성을 느껴서 하기 때문에 이게 되게 행복한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걸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갖게 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계적으로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좋아했던 책에서 그 어휘를 찾아서 쓰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차곡차곡 쌓여갈 거잖아요. 그리고 이 책에 나온 문장들이요. 정말 예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책들은 일단 저학년이면 그림책, 웬만한 그림책에 보면은요. 그림책이니까 쉬울 것 같지만 그림책에 고급 어휘가 되게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리고 문장이 예뻐요. 그림책은 특히. 그래서 그림책에서 뽑아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 4학년 친구들은 그냥 정말 좋아하는 재미있는 동화책에서 한 개 정도,
한 권에서 하나 또는 두 개 정도만 찾아서 그 문장 한번 써보자 라고 하시면 좋겠고요. 고학년도 마찬가지로 그냥 좋아하는 소설책, 동화책에서 하면 되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문학동네 어린이 수상작들을 되게 좋아해요. 많은 분들이 읽으셨던 알고 계시는 긴긴 밤이라는 동화가 있어요. 어른이 읽어도 정말 좋은 책이거든요. 시 같은 문장들도 많고요. 문장의 의미들이 되게 좋아서 마음에 드는 어휘가 담긴 문장들을 그렇게 옮겨 써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나만의 문장 노트를 만들면 저희가 이제 어휘 때문에 문장 노트를 만들고 있지만 사실은 문장력을 키우는 데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되고요. 자, 두 번째는요. 그 어휘로 반드시 사고를 하게 해야 돼요. 이 단어의 뜻은 이거야. 예문은 이거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가뿐하다라는 단어라고 해볼게요. 이 가뿐하다가 뜻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요. 마음의 부담이 없이 가볍고 편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의 부담이 없이 가볍고 편안하다, 가뿐하다 이렇게 끝나면 의미가 없고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아이한테. 마음에 부담이 없고 가뿐하고 가벼웠을 때는 언제가 있었어?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그럼 이제 아이가 그 단어로 사고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겠죠? 어제 제가 조금 다투었던 친구한테 망설이다가 먼저 사과를 했더니 좀 가뿐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게 바로 명시적인 지도로 인한 조금 더 자기 어휘가 되게 도와주는 방법이에요. 스쳐 지나간 단어들이 그렇게 자기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그 어휘를 가지고 아이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질문하신 분도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같이 거실 청소했더니 진짜 개운하고 가뿐했지? 라고 경험을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은데 이때 이제 핵심은 뭐냐면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경험을 이야기해 주신 게 좋아요. 그래야 우리 어린이들도 그 어휘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걸 근데 되게 뜬금없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서 제가 문장 노트를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또 문장 노트에 또는 문장 수첩에 한 페이지에 하나의 문장과 하나의 어휘가 들어있을 거잖아요. 그 하나의 어휘를 뽑아서 때때로 같이 수첩을 보시면서 그냥 대화를 자연스럽게 나누시는 거예요. 그러면 편안하게 부담스럽지 않게 할 수 있고요.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독서를 통해서 어휘력을 키운다라고 할 때 독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독서를 이야기를 해요. 양보다는 질 높은 독서를 하는 경우에도 어휘력이 키워지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친구들은 자기 어휘력을 키우기 위해서 독서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좋은 문장이 있는 글을 계속 음미한다던가 반복해서 읽는다던가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특히 초등 어린이들은 독서를 본인이 즐기는 독서, 빨리빨리 읽는 독서, 재밌게 읽는 독서를 먼저 해야 그 다음 수준 높은 독서로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초등 어린이들의 특성을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명시적으로 좀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려 봤습니다.